네, 계속해서는 마켓 리더에게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시죠. 오늘은요,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매일 스튜디오에서만 만나지만 자주 만나기 때문에 또 반갑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애널리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자동차주 이야기할 건데요. 자, 주제부터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자동차주 2분기 실적 왕으로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실적부터 한번 보고 싶어요. 일단 실적은 기대가 되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하반기 하향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완성차 기준으로 좀 네.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은 2분기 때 굉장히 좋습니다. 뭐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는 거는 뭐 저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예측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선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네, 좋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요. 어쨌든 완성차 흐름도 궁금하지만 여기에 또 부품주 이야기까지 더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부품주는 사실 최근 흐름 보면은 완성차 업체들보다 더 질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두루두루 이 부분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적은 계속 기대된다라고 초반에 말씀을 주셨었는데 좀 이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완성차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완성차가 조금 이제 부품사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워낙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게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미리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3분기가 사실 완성차가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봤었을 때 뭐 파업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뭐 이제 리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3분기 때 모멘텀들이 좀 이슈들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은 좋지만 또 하반기도 걱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완성차 주가에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적은 일단 잘 나올 것으로 2분기 기대되는데 네. 뭐가 좀 견인해 줄까요?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 보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팔고 있고요. SUV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고가 모델도 잘 나가고 있고 환율 조건도 좋았었고요. 뭐 전체적으로 브랜드 평판이 올라가면서 대당 마진율도 많이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하반기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봤었을 때 아무래도 상반기 때가 또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상반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아. 상대적으로 하반기가 좀 그렇게 좋아 보일까? 약간 이런 우려들이 좀 존재를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실적부터 저희가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야기 나누는 중에 좀 방송이 고르지 못했던 점 좀 양해의 말씀 드릴 테니까 여러분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음향사고 없이 계속해서 대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부품사 이야기겠죠. 네. 보시죠. 자연스럽게 부품사도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까지는 부품사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완성차 실적이 질주하는 데 반해서 부품사들은 조금 미진하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비용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운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원자재 비용 상승 이런 것들이 올해에는 좀 많이 누그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품사들도 이제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구간으로 올해는 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분기 때도 이미 확인이 됐고요. 네. 2분기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좀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완성차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부품사가 후속적으로 따라 붙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품사의 키워드가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라고 또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에 따른 실수혜주가 있을까요? 지금 현대기아차가 엄청난 수익성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그 돈을 가지고선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포커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예상을 하는 게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투자입니다. 전기차 관련된 생산 설비들이 확충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부품사들이 이제 수주를 받고 동반 진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모멘텀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축은 이제 네. 또 SDB라고 하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부분 자율주행 기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도
투자도 많이 확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축으로도 지금 많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네. 이런 섹터를 실수해주로 기대해 볼 만하다. 네, 좀 정리를 맞습니다.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앞서서 환율 이야기 살짝 해주셨잖아요. 우호적인 환율 환경 덕분에 실적도 좋았던 상반기. 그런데 오늘만 보더라도 또다시 환율이 강세로 더 들어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요소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전망, 자동차주에게는 어떤 영향으로 연결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환율이 너무 높았죠. 사실 뭐 1,100원 뭐 왔다 갔다 하다가 1,300원대를 굉장히 장기간 유지를 했었기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 좀 환율 세를 많이 봤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들어서 1,200원대로 환율이 좀 내려오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환율이다라고 저희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환율에 따른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현대기아차의 어떤 본질적인 경쟁력이 많이 강화됐고 그리고 여전히 평균 환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뭐 수익성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아주 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 요인은 맞지만 실적에 영향도 있을 거지만 네. 그래도 과거 대비했을 때는 1,200원 선이 지금도 높은 편이라는 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게 환율에 따른 실적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100% 반영이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결국엔 환율은 뭐 평균으로 갈 거니까 너무 높아도 좀 디스카운트를 하고 너무 낮아도 이제는 좀 보정을 하기 때문에 주가 영향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정리가 좀 되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재고가 좀 쌓여가고 있다라는 부담감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도요타의 반격도 또 하나의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로 등극하더라고요. 발목 잡힐까요? 일단 전기차 쪽은 지금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올해부터 IRA 법안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보조금이 들어가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슬로우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소유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호응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좀 미진하다. 약간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가격 인하라든지 인센티브 경쟁이 심화될 것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뭐 아주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판매 대수에서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려 요인이긴 하지만 수익성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도요타가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일본 엔화가 굉장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원화보다도 더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수출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한국 차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일본 차들도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들의 차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한테만 물량을 보내도 충분해요. 오. 그래서 이거를 경쟁을 해서 다른 차의 어떤 수요를 가져오겠다 이런 스탠스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도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한 그러니까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라고 표현할게요.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좀 잠식시키려면 이런 요소들을 점검해야 돼서 한 가지 더 여쭙는 건데 이에 대한 대응,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산 전기차는 가격으로 경쟁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오버캐파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너무 과도하게 캐파를 네, 가져가고 저희가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요. 앞서서 시장 점유율 늘리는 중국산 전기차 이야기도 해봤고요. 그리고서는 뭐 환율에 대한 우려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내 전기차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라는 점, 도요타의 반격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저희가 조금 더 낮춰야 투자에 대한 방향을 더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리해보자면 엔화도 지금 상황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고요. 원화의 경우에도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평균보다 높다라는 점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투자에 대한 불안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 챙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실적 점검도 했었는데 현대차, 기아 역시나 최고 실적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반기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그에 따른 우려감인 거지 하반기도 역시 긍정적일 것이라는 그런 전망 저희가 함께 체크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용 좀 말씀 이어주시죠. 네.
중국산 전기차 계속 말씀드릴까요? 중국 전기차는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싼데 네.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오버캐파 이슈가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오퍼레이션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서는 조금 아직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대기아차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어떤 제품 이미지 이런 걸 봤었을 때 중국 차랑 직접적으로 가격으로 이제 승부를 보기보다는 기술력으로 이제 차별화를 함으로써 시장에서 다른 세그멘트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차가 지금으로서는 아주 그렇게까지 큰 이슈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돌파하면 될까요? 그 부분은 이제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점점 더 많은 업체들이 생산량을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지금 선순환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들은 계속해서 작년부터도 이제 피크아웃 이슈가 많이 불거졌었거든요. 이제는 실적 꺾일 거다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계속해서 좀 좋아졌었죠. 지금도 보면은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점유율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현대기아차의 레벨 자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된다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레벨 수준에서는 더 업사이드를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의 레벨이 굉장히 현대기아차의 기초 체력으로 나오는 실적이다. 이것만 인정을 받아도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 주도주 여전할 것으로 보십니까? 하반기에 주도주로서 어느 정도 섹터 자리 잡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리콜이나 아니면은 이런 파업 리스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그런 것들이 막 주가를 끌어내릴 이슈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럼 완성차를 사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래도 여전히 부품사가 매력도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사들의 실적 개선 폭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좀 이제 부품사를 중심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완성보다는 부품 쪽으로의 매력도가 더 높다라는 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대형주, 중소형주 중에서는 어느 쪽이 더 매력 높다고 보세요? 일단 중소형주가 최근에 좀 많이 달렸죠. 네. 그래서 중소형주가 매력도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장기 매력도는 중소형주가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좀 가격 갭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형 부품사들도 이제 따라 붙는 국면이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현대기아차가 EV 관련된 투자를 확대를 하면은 네. 현대차 계열사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비스나 위아, 특히 현대 오토에버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하고도 이제 걸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뭐 이제는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뭐 서현이아나 뭐 화신 SL 이런 종목들은 뭐 앞으로도 실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 저평가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쓰신 리포트를 저희가 봤는데 서현이화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셨더라고요. 네, 좀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서현이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어 트림이 메인 아이템이고요. 네. 내장재를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약간 좀 디스카운트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장재라는 게 그렇게 뭐 미래지향적인 아이템이 아니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면은 떨어지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내장재 고급화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또 사업을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내연기관차만 하던 기업들도 이제는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 회사도 지금 전기차 배터리나 아니면 전기차 관련된 신규 수주들을 계속해서 좀 받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디스카운트 요인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뭐 한 PER 4배 정도로 또 너무 또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감안하면은 추가적인 업사이드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도 좀 정리해 주시죠. 실적 고성장이 담보됐다라는 기사가 참 많더라고요. 이 종목 실적을 견인할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현대차 그룹의 SDB 관련된 투자가 다 현대 오토앱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투자라는 거는 비용은 발생하고 돈은 못 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현대 오토에버는
그 상황에서 돈을 벌면서 이제는 성장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거는 현대차그룹의 IT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담당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입이 네. 되게 되면은 이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정밀 지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내부에도 이제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 제어기 이런 것들이 신규로 아이템이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도 굉장히 미래가 유망하고 그 외에 다른 IT 인프라 그리고 현대차그룹 SDB 전략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완성차 그리고 소부장주 안에서 탑픽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서현 이화 이렇게 좀 압축을 해주셨고요. 관련된 종목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하는 중에 음향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함께하신 출연자분께도 양해의 말씀드리고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양해의 말씀드리고 조금 더 준비해서 이후 시간 더 탄탄하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연구원님과 함께 자동차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